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부의 지혜, 부를 얻기 위한 과학 나머지 부분을 발췌독으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월리스 D. 워터스가 지었고요. 김주한 씨가 옮긴 느낌이 있는 책에서 나온 책인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지금 절판 도서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2개 먼저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늘 권유해 드립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나한테 맞는 일 찾기. 특정한 일에 있어서의 성공은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에 의해 결정된다. 훌륭한 음악적 재능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음악 선생으로 성공할 수 없다. 전략과 상업적 재능 없이는 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재능이 그대로 부자가 되는 길에 보증수표가 되지는 않는다. 괄목할 만한 재능을 가진 음악가라 할지라도 가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대장장이나 목수와 같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능은 하나의 도구이다. 그리고 좋은 도구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도구가 좋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좋은 도구를 성공적으로 쓰지 못하면 그 작품은 졸작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은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만일 당신이 정신적으로 올바른 도구를 갖도록 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당신은 성공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가장 훌륭한 재능을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자연적으로 매우 적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직업을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므로 바꿀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들을 이용하는 데 노력하는 대신에 당신이 쓸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신이 이미 갖고 발달시킨 재능을 통해 한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어떠한 직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재능을 당신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위해 노력을 한다면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함으로써 가장 만족스럽게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삶이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거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고자 갈망하는 것은 당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갈망이란 힘이다. 음악을 연주하려는 갈망은 표현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힘이다. 발전하든 발전하지 못하든 간에 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없는 곳에는 갈망도 생기지 않는다. 무엇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갈망의 분명한 증거이며 이는 오로지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얻어질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된 것 이외에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만일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직업을 택해야 한다. 당신은 원하는 일은 반드시 할 수 있다. 적성에 가장 잘 맞고 즐길 수 있는 분야나 직업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 특권이다. 때때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이나 환경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중하게, 천천히 하는 것이다. 기회가 나타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잡아라. 그러나 그 기회가 의심스럽다면 절대 갑작스럽거나 성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창조적인 분야에서는 기회가 무한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경쟁적 사고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며 기회는 모든 이에게 충분히 열려 있다. 만일 누군가 어느 한 공간을 차지했다면 더 좋은 공간을 가질 기회가 곧 당신에게도 생길 것이다. 시간은 충분하다. 의심스럽다면 기다리면 된다. 당신의 비전을 다시 돌아보고 신념과 목적의식을 더 굳건히 하라. 만일 자신의 결정이 의심스럽고 두렵다고 느껴진다면 우선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라. 네, 작가의 생각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경쟁적 사고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기회가 자기 자신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자신이 원하는 비전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미 얻은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실수는 성급한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을 품고 동기를 망각함으로써 비롯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신념과 목적의식을 굳건히 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특정한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기회는 수도 없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루하루 완벽하게 하되 절대 서두르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가능한 한 빠르게 하려고는 하되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당신이 서두르는 순간 창조자가 아닌 경쟁자가 되어 낡아빠진 경쟁의식에 다시금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당신 자신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멈춰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고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당신의 신념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며 목적의식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줄 것이다. 14장 부의 증가. 당신이 직업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간에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하루하루의 일을 해나간다면 당신은 원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부를 증대시키려는 욕망은 모든 생물들의 유산으로 우주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모든 인류의 활동은 이런 부의 증대에 대한 갈망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많은 음식과 옷, 더 좋은 안식처, 아름다움, 지식, 즐거움 등을 추구하고 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언가를 늘리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진화를 필요로 한다. 생명의 연장이 멈추면 곧 파멸과 죽음이 다가온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의 증대에 대한 욕망은 당연한 것으로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자연스러운 갈망이며 보다 나아지려는 향상심이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이끌리게 된다. 앞에서 말한 특정한 방식을 따르게 되면 혼자 힘으로도 지속적인 부의 증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당신은 창조적 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를 명심하고 이 사실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전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라.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물며 아이들에게 막대사탕 하나를 팔지라도 부의 증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 그들은 감동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발전시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발전하는 사람이며 또한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도 발전시킨다는 인상을 갖도록 하라. 비상업적인 교류를 나누는 사람에게도 부의 증대에 대한 사고를 심어주도록 하라. 부의 증대를 실현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그 신념을 모든 행동에 나타냄으로써 남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고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가 진보적이고 모든 이들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행동하라. 당신은 조금씩 부유해지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도 부자가 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라. 하지만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만하거나 남에게 자랑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신념이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단지 자신의 부를 통해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믿음을 갖고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하라. 그러면 굳이 시끄럽게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남들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으로 인해 그들도 부자가 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당신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당신과 사귀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그들에게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큰 활용 가치를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당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 주위에는 고객과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당신의 사업은 급속히 번창할 것이며 당신은 당신에게 다가올 엄청난 이익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절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신념과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남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는 것만큼 무의미하고 편협한 행동은 없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 미친 듯이 경쟁한다. 그러나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을 지배하기 위한 마음은 경쟁적인 마음이며 경쟁적인 마음은 창조적인 마음을 해치게 된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주위 사람을 지배할 필요는 없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경쟁을 한다면 당신은 운명과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경쟁적 마인드를 경계하라. 15장 발전하는 사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남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당신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스스로를 위대하고 성공한 치료사라 믿으며 앞서 말한 신념과 목적을 고수하는 의사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성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 된다. 의사만큼 이 책에서 알려주는 가르침을 실천에 옮길 기회가 많은 직업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공부한 학과와의 가르침과는 별개의 가르침이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치료의 원칙은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이며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의학계에서 발전하는 사람들은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고한 이미지를 늘 머릿속에 그리며 신념과 목적, 감사의 법칙을 따르면서 자신이 집도하는 모든 병들을 치료하게 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에 대한 진실을 전도하는 성직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웰빙, 위대함, 사랑 등을 얻기 위한 과학과 더불어 부를 얻기 위한 과학의 자세한 내용을 마스터하고 있으면 이들 과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교하는 성직자의 집회에는 결코 신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원하는 가스펠과 윤택한 삶을 가져다 주어 신자들을 기쁘게 성직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줄 것이다.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그날 모두 하라.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모든 일을 성공의 힘과 부를 얻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하라. 고용주를 만족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상사가 승진시켜 주겠지 하는 기대로 임해서는 안 된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라. 본질적으로 노력하라는 이야기죠. 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란 뜻이 아니고요. 이제 본질적으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의 생각을 달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보하는 사람은 그의 현재 영역을 크게 하고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며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상사를 만족시키려는 관점이 아닌 나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관점으로 행동하라. 일하는 시간 내내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잊지 마라. 당신의 주변으로 몰려오는 이들은 모두 그들이 말단 사원이든 상사이든 또는 업무상 무관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라. 16장 주의와 관찰. 부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과학적 법칙이 있다는 사고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에는 분명 과학적 법칙이 존재한다. 지금의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국민들이 이 책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실천한다면 정부와 산업체계는 국민들의 움직임을 따라 보완되고 수정될 것이다. 진보적 사고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부자가 되겠다는 일관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떤 정권 하에서도 스스로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경쟁적 사고로 부를 얻으면 타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창조적 사고로 부를 얻으면 타인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면 당장 바로 잡도록 하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서 걱정하는 대신에 오늘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요인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미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다. 당신이 하는 말에 주의하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일, 기타 사기를 죽이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말해서는 안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추측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경기가 어렵다거나 사업이 불안하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경쟁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창조적 사고를 가진 당신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남들이 힘겨워할 때 당신은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성장시켜 가는 것이라는 진보적 사고를 습관화하라. 결코 절망하지 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지금은 실패한 듯 보이더라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행동한다면 지금의 실패는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특정한 방식대로 꾸준히 행동하라. 그러면 실패처럼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대단한 성공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공적인 매너를 갖고 성공에 대한 신념과 목표를 잃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차곡차곡 해나간다면 겉으로는 실패로 보이던 것이 결국에는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실패를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가르침을 꾸준히 따라간다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 성공에 대한 초조함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는 절망은 버려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링컨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능력을 키울 기초가 당신에게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하라. 17장 불을 얻기 위한 과학, 요약. 만물은 근원적 원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근원적 요소는 우주 사이를 관통하고 채우고 있다. 이러한 원소는 생각을 통해 머릿속에서 형상화한 사물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머릿속으로 사물을 형상화할 수 있으며 무형의 원소를 생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조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경쟁적인 마음을 창조적인 마음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창조적인 무형의 지적 존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누린 축복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근원적 원소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지식의 원소와 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갖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며 되고 싶어하는 대상을 명확히 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원하던 것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인간은 활동적이어야 하며 이는 오로지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성공적 매너로 수행해야 하며 자신이 받은 금전적 가치보다 많은 실용 가치를 주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들도 당신과 더불어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 부는 비전의 절대성, 신념의 절대성과 목적의 확고함, 감사의 깊이에 정비례하게 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부제가 딸린 부의 지혜를 읽었습니다. 월리스 D. 워터스가 지은 책이었고요. 1860년에 태어나 1911년에 생을 마감한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작가인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 책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공유하기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 지혜가 쌓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스튜디오 업넷이었습니다.